안녕하세요. 박정무입니다. 저는 평소에 다른 디자이너분들의 작업을 많이 찾아보는데요. 앞에 보여지는 사진처럼 특히 활자를 변형시키는 형태, 일종의 파괴된 형태에 대해 관심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현재 글자는 원래 이미지에서 출발한 것과 달리 인쇄 매체에 박제되어 의미만을 전달하는 하나의 도구로만 사용되고 있다는 의문이 들었고, 위와 같이 글자를 변형시켜 추상적으로 만드는 행위를 통해 활자에게 새로운 이미지를 부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각의 활자에 새로운 이미지를 부여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기존의 활자체 중 가독성이 높은 산세리프 서체를 선택했고, 가장 많이 사용되고 판독성이 좋은 헬베티카를 사용해 변형을 진행했습니다. 또 원래의 형태에서 변형된 형태까지의 과정을 보여주기 위하여 애프터 이펙트와 일러스트레이션의 이펙트 파트를 활용했습니다. 변형되는 과정은 페인 스케일 차트를 차용해 10단계로 나눠 진행했습니다. 1에서 10단계로 가는 과정이 아닌 각각 고유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변태 과정으로 만들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과정을 통해 A부터 Z까지 234개의 활자 영상을 만들었고, 만들어 놓은 글자들의 일부입니다. 이것은 사용한 효과를 정리한 보드입니다. 오른쪽으로 진행될수록 강도가 세집니다. 효과는 무작위로 배치한 것이 아니고 전체 효과를 확인하고 특징적인 효과, 예를 들면 물결이 치는 듯한 효과들, 불에 타는 듯한 효과들, 픽셀 단위로 깨져 보이는 효과들 같은 것들을 묻고 각 효과의 최고 강도에 따라 단계를 지정해 활자의 세트를 만드는 방식으로 제작했습니다. 각각 다른 효과가 부여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만들어진 영상들을 보여주는 웹사이트입니다. 왼쪽에 있는 효과들을 클릭하면 영상이 보여지고, 영상을 클릭하면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첫 행에 있는 숫자를 클릭하면 해당 단계에 있는 알파벳 세트가 보여지고, 첫 열에 있는 알파벳을 클릭하면 단계를 볼 수 있습니다. 또 효과 보드와 영상 부분을 분리해서 사용자가 크기를 조절할 수 있게 제작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나영입니다. 저는 미디어를 다루는 과제를 진행하고 있어 발표 자료를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매일매일 느끼는 감각은 쉽게 소비되곤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느끼는 감각을 간직하고 싶어서 사진을 찍습니다.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 사진을 찍고 그 사진 속에서 느껴지는 감각들을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정리한 문장을 카테고리화시켜 비슷한 감각끼리 묶습니다. 예를 들면 꿀렁거리며 날카롭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문장은 시각과 촉각을 지칭하는 카테고리에 속하게 됩니다. 정리한 문장을 가지고 미디어 굿즈로 생산합니다. 애프터 이펙트에는 여러 가지 영상 효과들이 있습니다. 이 효과들을 가지고 무형의 문장을 엑셀로 정리하며 시각적으로 표현합니다. 이 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총 100개의 굿즈가 생산될 예정이며 현재 32개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각 미디어들의 순간을 캡처하여 그래픽으로 치환한 후 그 그래픽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여러 재질의 물체들을 콜라주해 캡처 장면을 실물로 표현합니다. 맨 처음 나온 문장을 시각화하고 다음으로 시각적 감각을 촉각화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제작 중에 있으며 900 곱하기 900 이상의 천들에 콜라주되어 전시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애플의 포토부스라는 프로그램에서 표현 방식을 가져온 것입니다. 지금 보여지는 것과 같이 인물의 배경에 생산한 미디어들이 재생되는 방식으로 표현될 것입니다. 그 당시 사진 속 어떤 부분들이 좋았을까에 대해 나만의 기록으로 남겨놓는 것, 그리고 공유하는 것. 저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매일 자신의 감각을 공유하고 새로운 감각을 맞닥뜨리곤 합니다. 매일 마주치는 그 순간들을 이미지화시켜 무형의 감각을 시각적으로 기록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수민입니다. 저는 한국에서는 힙합이 비주류였지만 쇼미더머니라는 프로그램으로 인해 대중화가 되면서 주류 문화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쇼미더머니 이전의 한국 대중문화 속 스트릿 패션을 생각하면 큰 옷이나 큰 바지, 스냅백 등등을 상상했었는데 쇼미더머니 이후의 대중문화 속 스트릿 패션을 생각하면 다양한 스타일을 생각하고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흐름을 잘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한 쇼미더머니를 선정한 후 쇼미더머니 속 출연진의 패션을 중심적으로 봤습니다. 쇼미더머니 방송 속에서 보여지는 패션들이 그 당시 해당 연도에 유행하는 제품군들을 다루고 있고 실제로 10대, 20대, 30대까지도 스트릿 패션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으며 출연자들의 패션을 따라하는 일도 부지기수입니다. 쇼미더머니에서 본선에 진출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두고 해당 화에 입고 나왔던 옷들을 캡처해서 제로베이스에서부터 정확한 제품명과 가격 등을 찾는 와중에 있고 이것으로써 한국에서 스트릿 패션의 흐름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먼저 시즌3와 7을 작업했고 시즌3에서는 블랙스케일이나 누드본즈, 팀버랜드 등의 신발 등을 많이 착용하고 블랙스케일이나 누드본즈 같은 경우 현재는 컬렉션을 많이 내고 있지 않고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인 브랜드들도 많이 나옵니다. 시즌7에서는 오프화이트나 구찌, 프라다 등등의 하이엔드 브랜드가 많이 접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맨 처음 보여줬던 영상처럼 표현될 예정입니다. 앞에 보여지는 이미지는 해당 제품들에 관련된 인덱스입니다. 쇼미더머니 프로그램에서 보여지는 유행했던 제품군들은 대중들도 해당 제품을 많이 입기 때문에 착용하고 다시 되팔기도 하며 점점 가중화가 되면서 가격이 많이 오르거나 캠핑 문화까지 생겨났습니다. 구하기 힘든 콜라보 제품이나 한정판 제품일수록 더 많은 리셀러들이 몰려듭니다. 그 중에서도 현재 리셀 문화가 가장 뚜렷하다고 생각하는 신발을 새로운 타임라인이라 초점을 맞추고 쇼미더머니에 나왔던 신발 중 제품이 출시되는 날 매장 앞에서 캠핑이 이루어진 신발을 연도별, 4분기별, 달별로 나눠 리셀가의 변동 추이를 기록하는 와중에 있습니다. 연도별, 4분기별, 달별로 나눈 이유 또한 앞서 말씀드린 쇼미더머니나 스트릿 패션에 관심이 급증하며 리셀 문화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발 관련 리셀과 쇼미더머니 속의 스트릿 패션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디자인 스튜디오를 차린다고 가정하고 스튜디오 BI, 이모티콘, 치수책, 데뷔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스튜디오 BI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름인 와씨가 저희 스튜디오 이름으로 어떻게 나왔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와씨는 감탄할 때 나오는 비속어 와씨의 오타로 세 사람에 의해 새롭게 생성된 언어입니다. BI 작업을 하기에 앞서 디자인이란 무엇인지 토의해봤는데 디자인은 시대를 통해 일상이 만들어지고 그 일상 속에서의 발견이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정의를 계속 생각하면서 BI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로 로고를 만드는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저희는 아까 설명드렸던 문장에 맞게 세 사람의 일상 속 이미지들 중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진들을 수집했고 그 사진을 스케치로 옮기는 작업과 스케치를 다시 그래픽으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해 요소들을 색출했습니다. 색출한 요소들과 드로잉의 부분들을 모아 점선면으로 분류하고 로고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점선면이 모두 합쳐진 이미지를 시대, 점과 선만 있는 이미지를 일상, 점만 남은 이미지를 발견이라는 이름으로 바리에이션 했습니다. 그중 시대에 해당하는 이미지가 기본 로고로 선정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로고 타입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메신저에서 저희가 쓰는 용어 중 감정에 따라 변화하는 저희만의 용어들을 색출하고 그중 감탄 카테고리에 있는 와씨로 선정했습니다. 저희는 드로잉과 그래픽 요소를 섞어서 제작한 로고와 같은 방식으로 명조와 고딕체를 혼합하여 타입을 디자인하고 제한적이지 않은 글리프를 사용했습니다. 그중 가장 노멀한 형태를 기본 로고 타입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베이직 시스템을 만들었고 마찬가지로 세 가지 타입으로 바리에이션도 진행했습니다. 이후에는 그래픽 요소들과 드로잉들을 가지고 어플리케이션과 BI 책, 웹사이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이미지는 그래픽 실험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미지는 저희가 그린 드로잉을 이용해서 텍스타일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 이미지는 책에 배치되었을 때, 그리고 웹사이트의 첫 번째 페이지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BI와 함께 진행 중인 작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선 스튜디오 작업에서 보여지다시피 회화적이고 추상적인 이미지 혹은 그래픽 작업을 주로 해왔는데 일상 속에서 그래픽적으로 흔히 접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던 중 어떤 메신저를 막론하고 이모티콘을 모두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이모티콘을 생산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업적인 그래픽 속에서 저희만의 스타일을 나타낼 수 있는 이모티콘을 생산해내고 싶었고, 사용했던 그래픽을 섞기도 하며 저희의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글이나 모습을 담으려 노력했습니다. 앞에 보이는 색상으로 말씀드리자면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일별 탑10을 조사하고 그 당시 사람들이 즐겨 쓰던 이모티콘의 순위 변동을 알아보고 있는데 순위권 안에서 이모티콘을 생산해내는 대기업이나 유명 작가들의 분포도로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동시에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모티콘의 형태는 동글동글하고 매끄러웠으며 선호하는 색상은 채도가 높거나 파스텔 톤의 색상이 많이 보여졌습니다. 책에서의 형태는 색상의 평균 수치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이모티콘의 순위를 주가 변동처럼 나타낸 모습입니다. 표에서는 대표 이미지의 대표 색상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씩 절충해 나가면서 저희의 색깔 또한 담아낼 수 있도록 이모티콘을 계속 생산해낼 예정입니다. 앞서 발표 내용처럼 저는 일상에 초점을 맞춰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정확히 규격화되어 있는 물건들은 우리 일상 속에 늘 존재하고 사물들은 모두 고유의 치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상 속 물건들을 측정하고 오로지 선과 숫자로 이루어진 치수를 기재한 평면도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5월부터 일주일의 평일, 주말 총 이틀 각 12시간을 측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기록하고 있는 작업 중의 일부분입니다. 엑셀로 정리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물들을 기록하는 방식은 구분마다 신체에 접촉한 물건들을 촬영한 뒤 1차적으로 그 물체 위에 치수를 기입했습니다. 위와 같이 정리한 사물들은 지면에 들어가기 위해 10분의 1로 축적된 사이즈이며 한 칸당 2mm를 나타내는 배경 위에 구분 간격으로 나열하고 서체의 크기, 두께 등 표현 방식을 규정해 정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책으로 실물을 제작할 시에는 표현 방식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지면 한 장을 9분이라고 규정하고 한 장당 물체를 하나씩 배치함으로써 지면 한 장당 9분의 시간이 흐른다는 것을 표현할 계획이고 크기가 다 다른 물체들의 지면 사이즈는 그 물체의 사이즈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루에 9분씩 12시간 하루당 총 80장의 책이 나올 것이며 2달 동안 측정해 일주일에 2권씩 총 16권의 책이 나올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데뷔작인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문장과 같은 이념하에 일상 속에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부식되고 부서진 요소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그 요소들을 컴퓨터 그래픽 작업으로 치환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디자인 가이드를 간략하게 세웠는데 실제로 오고 가는 거리에서 발췌한다. 부분과 전체를 제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변형시키거나 색상을 바꾸되 본래의 형태를 크게 해치지 않는다. 포스터에는 날짜, 시간, 장소를 반드시 포함한다. 일주일에 각 3가지 그래픽을 만든다. 앞에 보이시는 이미지처럼 계속해서 그래픽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